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또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위기 때 대표님을 만난 거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내가 아, 위기 때 그래도 대표님을 만난 게 정말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위기를 넘고 나니까 PD님은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훨씬 더 많이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더 폭넓게 본 거 아니었어요? 만약 그 위기가 없다면 우리 둘이 만날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잘 나가면 굳이 이 유튜브에서 저를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 삶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나의 그 40년 자영업을 하면서 살던 그 삶하고 지금하고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요즘은 이제 조금 더 내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은 좀 그 자신감이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바뀌면서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남편을 대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이제 관점이 바뀌다가 보니까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너무나 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안할 때도 있어요. 뭐가 불안하냐면은 약간의 그 두려움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괜찮은 건지. 근데 올바르게 바뀌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와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갑자기 지금 급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운명을 되게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빨리 정말 자기의 어떤 운명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PD님처럼요? 예. 운명을 이렇게 빨리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도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이렇게 서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 필요성이 없으면 그 인연이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PD님하고 저 사이에 뭔가 PD님 많이 바뀌었고 너무 내 삶이 40년 자영업자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이 표현을 썼을 때는 바뀐 거의 시작점을 보자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 그래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바뀐 사람들의 시작점을 보면 어디 가서 계속 안 되니까 찾아왔어요, 저한테. 음, 저를 찾아와가지고 심지어 교육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 뒤에 내려고 하신 분도 있고 교육비 낼 돈이 없어서 몇 달을 할부를 해가지고 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빚에 허덕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했고 1년, 2년, 3년 또 지나가는데 계속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심지어 내 나이가 40이 되고 이제 50이 되는데 안 바뀌는 거.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근데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냥 환히 그게 보이는데, 음, 봐봐요.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기에서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일단. 필요성 때문에. 음, 예. 그래서 거기서 거래가 성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점프를 해서 막 억대 연봉자가 되는 케이스를 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더라고요. 운명이 확실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바꿀 거야 라는 마음보다는 안 되니까 뭐라도 붙잡는 과정에 내가 걸린 거예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걸렸는데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 자기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음,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하나 싸워가지고 언젠가 아이스강 연결돼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빵 터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안 되는 이유가 있었고 그걸 확실히 짚어주고 확실히 그 관점을 추가해서 보여줘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저는 보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나이가 40 먹고 50 먹고 월 1,000만 원을 계속 못 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를 가만히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선택보다 쉬운 선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계속. 음. 그리고 되게 은큼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 심지어 저한테 이제 PCM에 들어오기 전까지 실제로 저한테도 고백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걸 고백하냐면 나중에는 이게 우스갯소리로 고백하는데 톡방도 제가 여기서 운영했다가 톡방을 부시고 또 다른 데서 톡방 운동. 톡방을 저는 있잖아요. 계속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톡방 안에 자기가 몰래 들어와서 계속 링크를 연결해가지고 몰래 계속 들어왔대요. 예. 어머나. 이 이름을 몰래 계속 해가지고 몰래 계속 들어와서 계속 지켜봤대요. 그래서 헐.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늘 한결같고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르겠지 해가지고 실제로 저랑 연결해서 수강하고 이렇게 잘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왜 그 정도밖에 행위를 못했을까를 가만히 들여보면 원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예.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 네.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쉬운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요. 약간 드러나면 나한테 상품 팔 것 같고 약간 드러나면 왠지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상황이 안 좋아도 그거를 숨기려고 하지 그걸 드러내서 빨리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기다리고 회피하고 그런 쪽으로 사람들 대부분 선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명이 바꿀 거냐 너를 만나서 바뀌냐 안 바뀌냐는 첫 번째 필요성이 있냐 서로. 네. 특히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제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그 사람이 저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의 교육도 지불해서 받겠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받았어. 받고 나서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면 저는 거기서 필요성이 시작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그 과정에서 바뀔 수밖에 없게끔 저는 또 만들어요. 봐봐요. 우리 PCM에서 잘 됐던 사람들의 케이스를 가만히 보면 저랑 인터뷰를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를 보면 봐봐요. 인터뷰는 하나의 인터뷰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터뷰는 소통에 서로 왔다 갔다 소통하는 어떤 그 방송이에요. 피디님. 그죠? 네. 자, 그러면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공급자의 시선에서 뭔가를 자꾸 창조하고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원래 밑바닥에 있고 은큼하고 뭐라고 하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 나이가 40 먹든 50 먹든 60 먹든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인터뷰해줘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누가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던지겠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던지더라도 일반 그냥 술자리에서나 그냥 대화법으로 던지지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터뷰를 던지고 이런 질적인 대화를 누가 인터뷰를 던지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던지겠어요? 생각해봐요. 저는 그래서 제 수강하는 사람들의 나름 피크해가지고 인터뷰를 던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한 번도 이런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자, 맞아요. 저도 그쵸.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또 인터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또 하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인터뷰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왔던 게 제 채널을 보면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인터뷰를 잘했을까?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많이 받고 인터뷰를 나도 제 스타일을 보면 또 외국식 인터뷰예요. 어떤 때는 질문이 더 많아요. 예, 질문이 답변보다 더 길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상상력을 자극해가지고 답변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인터뷰하는 사람. 이것도 다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PCM에 들어오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 제가 성장을 어떻게 시켰는지를 보면 개입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저희가 했어요.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저를 먹튀하고 밖에 나가서 출처도 안 밝히고 몰래 몰래 가서 제 뒷담화를 하고 있거나 몰래 몰래 가서 저희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왜냐면 사람은요 먹튀를 하고 뭔가 밖에 나가서 저랑 이별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무조건 저를 까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런지 알아요? 응. 아이스강의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부합안돼가지고 버림받았다는 표현보다는 그 음. 사람이 아이스강이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싫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루저의 개념보다 자기가 선택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람이 이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안 그래요? 가만히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항상 인맥을 위로 쌓는다고, 저도 이별을 하면 이별하는 이유가 안 좋기 때문에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음. 좋으면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음. 사람을 컷하냐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컷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되게 음. 냉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한테 컷당한 사람들 밖에 나가서 그러면 나는 아이스강한테 컷당했어. 내가 이렇게 루저예요. 이렇게 밖에 나가 홍보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오늘 잡아봐요. 내용은 이거잖아요. 예. 운명적으로 바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보통 은큼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바뀌어도 내가 뭔가 해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이끌어준 코치라든가 자기를 이끌어준 멘토의 역할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저- 자기가 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참 불쌍하게도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배경에서 그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성공해서도 드러나요.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음. 월 1,000만 원 그냥 한번 대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월 1,000만 원 늘 벌어왔던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 저를 통해서 벌어봤던 사람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코칭했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동안에 말 그대로 지옥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그냥 아주마로 그냥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그냥 쉬운 결정하면 그냥 남 눈치 보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평균적으로 그냥 멋진 리더십이 없이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냥 대중에 따라가면서 꼬리치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라는 사람하고 얻어 걸린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PCM 안에 들어오면 왜 이게 교육이 어렵냐면 극복하기 어렵냐면 그 정도로 코칭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그 알고리즘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라든가 그리고 인터뷰하는 자체만 해도 이주연 PD님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옆에서도 보면 인터뷰를 하고 났을 때 자기 말빨이 훨씬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맞아요. 유튜브를 하고 났을 때 자기 말빨이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콜드콜을 까였지만 콜드콜을 그 여러 명 자영업자를 만났을 때 자기의 어떤 코어가 더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실제로 또 TM 회사에도 가서 직접 계약도 따내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자기가 더 많이 변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PCM 음. 안에서도 그분이 예, 앞에서 우리가 롤플레이 섹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잘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일을 모른다 이거죠. 나중에 월 1,000만 원 되고 억대 연봉 돼도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해. 결국 스스로 해야 된다. 결국 운명 바꾸는 건 나한테 달려 있다. 음. 이렇게 얘기한. 음. 근데 저는 이거를 솔직히 저도 한때는 한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이해도 또 돼요. 제가 멜버른을 호주에 있었을 때 딱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위에 그 제가 이제 좀 제 상사라고 할 수도 있고 제 보스라고 할 수 있는 토니라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운을 타고 멘토를 타고 약간 그 어떤 환경을 탔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내가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실력인 줄 착각했어요. 내 실력도 들어갔지만 그게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착각해가지고 내가
멜버른에서 중국을 한번 갔을 때 개고생을 했죠. 그래서 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완전 개짜리 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엄청 개고생을 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 실력이라고 음,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했다고 실제로 안무를 만들고 내가 그 명예권까지,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내가 노력 안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내 실력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교만했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떠오르죠. 근데 누구나 그런 역사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기라든가 그런 어떤 명예는 저도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것도 호주란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조금,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또 메신저 사업 하다 보면, 예, 이런 경우를 볼 때는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한면으로도 이해하는데, 대신 나는 20대 때 그거를, 교만한 거를 겪었잖아요. 근데 근데 나이가 어떻게 40, 보면 40, 그때는 그게 지극히 그쵸? 정상이라고 네, 봐야죠. 나이가 근데 40 먹고 50 먹고, 내가 그때 했던 실수를 한다는 거는 약간 저는 좀 보는 게 곱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나이가 그 정도 먹고 거기까지 온 이유는 그냥, 아, 이래서 너희들 이 정도밖에 못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부모 없이 내가 그냥 태어난 거랑 똑같은 그런 맥락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누구나 다 성공을 갈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극소수의 사람만 성공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